안녕하세요. 가평팩트 남영산 편집장입니다. 옆자리에 이 기자 함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지난 3월 24일 가평군 의회에서 5분 발언한 더불어민주당 송기욱 의원의 그 농촌 기본소득 사회 실험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우리의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서 잠깐 그 송기욱 의원의 발언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. 으로 참여하여 살기 좋은 농촌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우리 군은 2020 지금 잠깐 영상을 봤는데 아마 많은 분들께서 그 농촌 기본소득과 농민 기본소득을 조금 헷갈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농촌 기본소득과 농민 기본소득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? 네, 농민 기본소득은 전남 해남군에서 2019년도에 처음 도입해서 1년 만에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이거든요. 그래서 이건 농민에 대한 기본소득이니까 말 그대로 그 직업의 농민인 분들에게 주는 그 기본소득이 될 테고요. 직업의 한정성이 있네요. 그렇죠. 근데 이번에 이제 경기도가 추진하는 농촌 기본소득은 농민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농촌 지역 전체를 지역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구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그 농촌 기본소득은 어느 한 지역의 직종과 상관없이 그 누구에게나.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지급함으로써 그 기본소득의 어떤 실험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. 네네네, 맞습니다. 그러면 그 경기도에서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농촌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? 네, 경기도가 지난 4일 그 농촌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 조례 제정안을 예정했고요. 그래서 저희 가평군에서도 앞선 영상처럼 송기욱 의원도 그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또 저희 가평군도 적극적으로 농촌 기본소득에 대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. 우선 그 지역은 이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농촌 지역이어야 되고요. 그러니까 최소한 몇 단위 이하 지역을 말하겠네요. 네네네. 그래서 면 단위를 그 기본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뭐 한 인구수 4,000명 이내 정도 될 거라고. 네네. 하네요. 4천, 5천 이내에 네. 면 단위를 선정해서 면 단위에 거주하는 누구에게나 기본소득을 월 20에서 50만 원 정도 안에 2년에서 5년 사이 정도로 이렇게 책정을 해서 기본소득을 실험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. 지금 경기도에서는 이것을 위해서 한 27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고 보건복지부 등 그 관계부서랑 지금 협의를 진행 중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저희 그 가평군에는 송기욱 의원의 발언에서 그 북면과 상면 상면, 지역이 이제 두 군데로 이제 저희가 이 실험에 참가할 수 있는 지역으로 예상되고요. 이게 그 지금 저희가 농촌 지역이 인구 소멸화되고 있고 그래서 기본소득을 실험한다는 목적도 있겠지만 당장 이 농촌 지역이 붕괴되고 있는 현실에 감안을 해서 이것은 꼭 필요한 경제적인 정책과도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취지로 지금 경기도가 경제와 복지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아보자 뭐 이런 이제 사회 실험인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실험 자체에 뭐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지적한 것도 사실이거든요. 그렇죠. 왜냐하면 농촌 기본소득을 지급하였을 때 이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. 그 실험군이 있을 거고 대조군이 있을 건데 이 실험군과 대조군을 어떻게 무작위로 선정해서 할 것인가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거고, 두 번째 이제 계속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얘기한 게 승수 효과잖아요. 저희가 10만 원 받으면 쓰다 보면 뭐 20만 원 쓰더라 이런 건데 이 승수 효과를 어떻게 잘 측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점을 조금 전문가들 집단에서는 좀 제기를 하더라고요. 네, 이 기본소득을 통해서 그 일어나는 경제 효과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. 그래서 이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전 농촌 지역으로 확대를 해야 될 것인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재원 확보와 효과 문제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좀 문제를 다루고 있죠. 그러면 코로나 사태 이후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그 IT 기술이 발달한 그런 사회에서 사실은 빈부격차가 더 심해질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농촌 지역은 더 소멸화가 가속화될 텐데 그 세계적으로 이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들이 몇 군데가 있었죠.
뭐 대표적으로 핀란드를 아. 뭐 저희가 네,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. 핀란드 경우에는 일단 뭐 실패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실패라기보다는 원 취지의 실험에 좀 변경이 일어났던 것이라서 예. 실패했다고 보기에도 좀 어렵고요. 네. 그렇죠. 핀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소득을 주는데 실업수당에 더불어서 주는 거였는데 그 사람이 노동으로 인해서 수익이 생기면 그 수익만큼 그 기본소득을 덜 줬기 때문에 이 원래 취지에는 약간 벗어나는, 그러니까 어떤 실험을 함에 있어서 중간에 변경을 했기 때문에 실패라기보다는 이제 변경에 대한 어떤 확실한 데이터를 얻지 못했다는 거죠. 네네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핀란드라든지 미국 알래스카 또는 뭐 스페인의 바르셀로나, 인도의 어떤 도시가 이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을 했었는데, 사실 그 실험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보편적 지원이 아니었고 어떤 특정 대상을 지원했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들은 그걸 실패라고 규정하는데, 제가 보기엔 실패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실험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런 실험을 통해서 뭔가 또 얻을 수 있는 그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요. 근데 이 경기도의 농촌 기본소득은 그 앞선 실험들과 다르게 한 지역의 그 어떤 직종과 어떤 소득과 상관없이 전 지역민에게 주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른 면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. 네, 저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 기본소득에 준하는 재난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? 여러 차례 받은 경험이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지역화표로 받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기존 다른 나라들이 실험했던 내용과는 조금 차별화될 것이 분명할 것 같습니다. 네. 가평 지역을 예로 든다면 지금 가평 지역은 전체적으로 65세 인구가 2월 말 기준 한 26% 정도 되고, 특히 북면하고 상면은 거의 35%대에 육박해서 지금 송기욱 의원이 그 경기도에서 해당 지역으로 가장 적합한 곳이 지금 북면이나 상면이다라고 지금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조금 이 실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방법을 강구해보자, 이런 발언이었지 않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저희 북면과 상면 지역 중에서 뭐 어떤 지역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들이 지금 이 실험에 참여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. 그렇죠. 왜냐하면 이게 뭐 여러 군데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공기관 7개가 내려오듯이 7개가 아니고 경기도에 한 개의 지역만 지금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 선정된 지역은 오히려 이제 한 장기간으로 이제 기본소득을 받다 보니까 조금 그 소득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이들 경쟁적으로 조금 네, 그렇습니다. 지원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실험이 상당히 지금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서 아주 이례적인 실험이 될 텐데, 이런 실험을 통해서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뭐 복지의 효과, 이것이 좀 보편적으로 전 농촌 지역에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뜻있는 실험이 될 것 같고요. 반드시 좀 저희 지역이 유치를 해냈으면 좋겠다,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. 네. 지금 요새 또 그 공공기관 이전과 맞물려서 또 이 농촌 기본 소득 그 사회 실험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제 지역이 선정될 것인데, 가평 지역의 그 농촌 노령 인구가 많은 북면이나 상면 지역 중에 한 곳이 꼭 선정돼서 조금 이런 그 사회 실험에 참여해서 효과를 어느 정도 볼 수 있는지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기본소득이나 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다라고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저는 이 기본소득이나 재난지원금은 우리가 이제 사회 정치의 민주화를 이뤘듯이 어떤 경제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거 뭐 포퓰리즘 이야기는 뭐 오래 전부터 있어 왔던 내용인데요. 이제는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것은 포퓰리즘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. 예. 현실적으로 저희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미 상당히 이것에 대한 효과를 어느 정도는 좀 체감한 건 사실이거든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이 기본소득이란 것은 이제 조세, 세금을 걷는 거랑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복지 등의 전반적인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경제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조금 수월할 것 같고요. 이 경기도의 농촌 기본소득 사회실험, 이것은 그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 전에 이 기본소득에 대한 어떤 실험의
그 데이터를 모은 아주 좋은 예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. 네, 저희가 이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고요. 이것을 통해서 전 그 농촌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우선 당장 지금 코로나 이후에 농촌 지역의 그 경제 소득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리고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는 심각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실험을 통해서는 우선 당장 어려운 지역에 당장 효과를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그렇죠. 저희가 재난지원금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그 지역의 상권이 확 활성화되는 걸 느꼈지 않습니까? 어느 한 지역에 딱 이렇게 기본소득이 들어가게 되면 그 지역은 최소한 상권이 살아날 수 있고 소득이 증대되는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. 그래서 송기욱 의원이 지금 군의회에서 발언했듯이 이거는 뭐 군의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공공기관 지금 이전 유치를 이게 진행하듯이 같이 집행부랑 힘을 합해서 국민의 또 여론을 모아서 강력하게 추진하면 또 가평 지역의 한 곳이 또 선정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참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좀 사실 개인적으로 기대도 많이 되는 그런 정책일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네. 이게 선정이 되면 지역화폐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 뭐 관내 재래시장이라든지 우리 여기 소상공인들의 상권이 조금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네. 예, 오늘은 그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 사회실험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이제 다음 달이면 이게 도의회에 발의가 될 것이고 지역이 선정될 텐데 가평 지역에서 한 곳이 꼭 선정되어서 이 사회실험을 통해서 그 기본소득의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오늘 그 농촌 기본소득에 대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앞으로 가평 지역은 인구 소멸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런 이제 복지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좀 효과적으로 발휘돼야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.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힘을 모아서 이 한 곳이긴 하지만 가평 지역이 좀 선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가평 팩트였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